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를 잠깐 얘기하자면 인테르 핸디무 중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핸디무로 결국엔 그리고 마이어카도 6대4 정도로 봤는데 무가 살짝 걸려서 보험을 쳤다. 어제 사실 마요르카가 1대0으로 이겨야 됐던 경기였는데 극장골 때문에 이제 무승부가 나서 배당이 조금 높아지긴 했죠. 아마 핸디무 승이 거의 7배였나? 7배 살짝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적중해서 그제도 고배당, 어제도 거의 고배당이 가깝죠. 10배 거의 근접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경기가 많기 때문에 뭐 보험은 웬만하면 안 가거든요. 근데 어제는 뭐 마땅히 갈 게 없었다. 그래서 이제 나눠서 간 거고 오늘도 잘 골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챔이 있기 때문에 아챔 먼저 하고 해축은 이어갈 수도 있지만 못 이어가면 이따 저녁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 먼저 가보도록 하죠. 이게 5시에 열리는 경기 때문에 좀 일찍 왔는데 자, 센트럴하고 조르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센트럴이 지금 꼴찌거든요. 1무 5패. 이 각각 이제 8팀씩 올라가는 구조라서 사실 센트럴 같은 경우에 지금 가와사키전이 남긴 했지만 지금 승점으로 볼 때는 1점이라서 뭐 2경기 다 이겨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조르다 입장에서는 산둥이 10인데 7점, 뭐 상하이 선화도 7점. 그래서 아직 뭐 위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밑에 팀들이 이기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구조라 동기부여는 조르다가 더 강하다. 근데 동기부여만 갖고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센트럴이 최근에 호주 축구, 호주 A리그에서 5경기 무패예요. 근데 1승 3무로 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챔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챔스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어차피 이겨도 못 올라가는데 뭐 홈에서 나름 좀 이겼던 팀들이 있어요. 뭐 예전에 라이프치히였나 볼로냐였나 아무튼 이겨도 어차피 못 올라가는데 이겼던 상황들을 놓고 보면은 센트럴도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최근에 흐름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다음 경기가 그 다시 아침이에요. 아침. 텀이 중간에 뭐 리그 경기가 껴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센트럴 입장에서는 아직 1승이 없는 상황이라서 노릴 수도 있다. 왜냐 득점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조르다가 좀 실점이 적은 편이고 얘네도 이제 아침 그 센트럴 원정 갔다가 홈에서 포항을 만납니다. 그래서 포항전보다는 센트럴전이 더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일단 결장 부분이 있습니다. 조르다가 뭐 리그에서 워낙 잘하는 건 알겠는데 아침 최근 원정 뭐 광주나 산둥한테 졌고 브리람한테도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겨야 될 경기. 그래서 조르다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 퇴장이 2명 있습니다. 무릴로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도 1명 있고 2명 퇴장 그리고 부상도 1명 있고 그리고 공격에 후안 무니지 경고 누적입니다. 그래서 빠지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한 4명 정도. 그리고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가 없습니다. 그나마 미드필더에 최근 뭐 부상당했던 선수가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동기부여는 조르다가 맞긴 하나 센트럴이 이겨도 못 올라가긴 하지만 챔스의 예를 들었을 때 원정이라면 당연히 조르다 가겠죠. 근데 홈에서 요정의 미를 거둘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홈에서 그래도 첫 승 정도는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 최근 리그에서도 5경기 무패기도 하고 그리고 조르다의 이제 퇴장과 원정의 이제 불안한 이제 승점을 생각하면 요거는 배당 대비 조르다 승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조르다 승은 갈 필요는 없고 아무리 동기부여 세도 언오버로 접근해야 되는데 저는 조르다가 최근에 원정에서 득점력도 저조했고 센트럴도 마찬가지로 뭐 지난번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지긴 했습니다만 비셀고베 원정 2골이라든가
상하이 선화 두 골, 상하이 하이강 두 골에서 다 오버거든요. 근데 조르다도 최근 두 경기에 득점이 없어서 그렇지 뭔가 골을 넣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버 봅니다. 오버. 뭐 갈 경기는 아니라 봐요. 이게 막 좋아 보이면 갈 텐데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요것 때문에 좀 일지공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별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 포항하고 가와사키 가도록 할게요. 자, 포항하고 가와사키는 지금 순위를 봤을 때 뭐 승점이 3점 차로 가와사키가 앞서긴 하거든요. 근데 포항도 밑에 팀들하고 승점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일단 홈에서는 무조건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 지난번 빗셀고베도 3대1로 이겼고 근데 중간에 포항이 그 리그 경기가 껴있어요. 아마 이게 저는 3월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2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K리그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월 15일부터 시작을 하네. K리그가. 그러면 어쨌든 일정이 중간에 껴있긴 합니다. K리그 포항이. 그리고 옛날에 이제 포항이 한 15년 전에 원정 가서 이기긴 했는데 전적이 너무 오래됐고 어쨌든 일정이 있고 가와사키도 2월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네. 이번 주부터 리그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첫 경기도 중요하죠. 가와사키도 홈에서 열립니다. 포항도 홈이고 뭐 원정 가면은 좀 조금 손해 볼 수 있는데 둘 다 홈이고 그리고 가와사키는 포항보다 유리해요. 왜냐면 상하이 선화가 지금 7점인데 다이교도 13점이라서 사실 비기기만 해도 득실에서 앞섭니다. 그래서 8위까지 진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시고 포항은 무조건 일단 이기고 봐야 됩니다. 비기거나 지면은 또 이상해집니다. 마지막 경기에 또 사활을 걸어야 돼서 일단 최근에 포항, 뭐 홈에서 산둥, 상하이 그러니까 득점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와사키도 보면은 최근에 산둥이나 뭐 부리람 원정에서도 3골을 넣었어가지고 예전에 상하이 선화한테 0대1로 지긴 했지만 그래도 울산도 잡았던 가와사키라 득점을 못할 확률보단 득점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배당 대비 오버 보고 배당을 떠나서 비길 가능성도 생각하면 포항 프렘 봐야죠. 뭔가 포항 승까지 보기에는 이게 최근에 둘 다 이제 경기들이 없어가지고 워낙 텀이 좀 있잖아요. 한 2개월 가까이 있다 보니까 물론 가와사키는 뭐 친선전도 한 것 같은데 좀 애매합니다. 이게 흐름이 어쨌든 중간에 한번 뚝 끊긴 거라 비길 가능성도 높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보면 오버 노려볼만 하고 확률로 보면 전 그래도 포항 프렌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보면은 포항 쪽에 일단은 골키퍼랑 수비 쪽에 청대 차출이 2명 정도 있고 가와사키도 미드필더랑 공격 쪽에 청대 차출이 있거든요. 수비도. 그래서 청대 차출로 빠지는 선수들은 가와사키가 1명 정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포항 보면은 일단 그래도 포항 프렘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홈이라서 무조건 홈 이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배당은 가와사키로 떨어지지만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와사키가 실점 부분이 많이 적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뭐 득점력도 포항이 가와사키랑 동점이기 때문에 뭐 승까진 못 보더라도 프렌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프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빗셀고베하고 상하이 하이강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지금 빗셀고베가 2위거든요. 13점. 상하이 하이강이 이제 8점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포항하고 같은 포지션이죠. 상하이 하이강은 밑에 팀들도 승점 차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빗셀고베는 지더라도 큰 점수 차로만 안 지면 사실 다 져도 상하이 하이강 아니면 상하이 선화가 다 이겨도 득실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기면 이제 결국엔 득실이 플러스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요거는
홈의 빗셀 구배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빗셀 구배가 예전에도 상하이 하이강 상대로 2대0으로 이겼었고, 지금 어쨌든 리그 경기가 열리잖아요. 상하이 하이강은 이 컵대회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상하이 선하고 그때 졌고, 얘네도 아침이 끝나면 리그가 열립니다. J리그는 중간에 열리고 아까 K리그처럼. 그래서 빗셀 고베가 산프 히로한테 진 게 그게 아마 역배가 터졌나? 어쨌든 2대0으로 졌더라고요. 슈팅도 많이 밀렸고, 뭐 교체로 후반에 교체로도 많이 들어가긴 했었는데, 일단 흐름 자체가 빗셀 고베가 뭐 예전에는 홈에서도 성적이 좋긴 했지만 이게 텀이 있고, 그리고 하필 또 컵대회를 지고 시작하는 상황이라서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센트럴이나 뭐 아무튼 그 상황이 좀 유리한 입장에서는 주전을 막 뺐던 걸로도 기억하거든요, 빗셀 고베가. 그리고 뭐 울산이나 광주한테 실점을 안 하긴 했지만 최근 포항한테 3실점 하기도 했고, 그래서 상하이 하이강도 컵대회를 지긴 했죠, 빗셀 고베처럼. 그래서 둘 다 흐름 자체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 경기를 다 졌기 때문에. 근데 상하이 하이강도 이제 울산을 한번 잡았던 적이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원정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았던 게 아니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빗셀 고베 쪽 봐야 되지 않나. 그래도 빗셀 고베는 꾸역꾸역 이기긴 했거든요. 그리고 상하이 하이강은 지난번 퇴장도 있었고, 뭐 레안드로는 출전 정지에, 우레이도 무릎 부상이고 해서 요거는 그래도 홈팀인 빗셀 고베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빗셀 고베 승부입니다, 요거. 마엔은 글쎄요. 마엔이라 잠깐만요. 근데 빗셀 고베도 산둥이나 센트럴 상대로 한 골차 승리했던 거 보면 마엔이 살짝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상하이 쪽에 퇴장도 있고 뭐 우레랑 레안드로 빠지면은 그래도 그때 상하이 선화 상대로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살짝 좀 고민되네요, 마에는. 마에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누구야? 구스타보? 얘가 어디 있었지? 구스타보가? 예전에 전북에 있었죠, 전북. 23년도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승만 보고 마엔 쪽은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6경기 중에 3경기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한 번에 가려 했는데 끊고 가야겠어요, 끊고. 요거 아침만 따로 가고, 브레스트 이제 챔피언십이랑 챔스는 이따 저녁에 와서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시 마감 때문에 좀 일찍 왔다. 그 다음 산둥하고 광주 가도록 할게요. 자, 산둥 광주는 광주가 순위가 꽤 높죠. 지금 보면 광주가 이쪽에서 1위거든요. 4승 1무 1패로. 그리고 산둥은 10인데 7점이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광주가 워낙 성적이 좋고, 일단 산둥도 보면 청대 차출로 한 4명 빠집니다. 수비 2명, 미드필더 공격 1명, 그리고 경고 누적도 있고. 광주는 뭐 공격에 부상 1명 빼고는 크게 없어요. 그리고 브라질 선수도 부상 의심되는 거 그 정도. 근데 완전히 빠지는 거는 물론 비중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청대 차출은 이제 나이도 어리고 출전 기회가 많이 없기도 할 텐데, 그거에 비해서 어쨌든 빠지는 선수가 있다. 그리고 산둥이 지금 9득점에 13실점이거든요. 득실도 막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가와사키전도 4대0으로 졌고, 다만 이제 산둥이 홈에서 성적을 봐야 돼요. 그 센트럴전도 3대1로 이겼고, 요코하마 마리노스도 비겼고, 조우로라도 잡았기 때문에 포항 원정 2골. 그래서 사실 가와사키전 빼면은 득점력이 꾸준했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지난번 상하이 하이강 상대로 1대1로 비겼습니다. 뭐 산둥이랑 상하이 하이강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순위도 광주가 높고, 하지만 광주도 최근 뭐 상하이 선화도 한 골차,
빗셀고베도 0대2로 지고, 그러니까 홈에서 조우르다 요코하마를 이겨서 좀 득점이 많았던 거지 원정이 막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도 광주가 프렌을 안 받았으면 좀 애매했을 텐데 이게 설마 나중에 바뀌나 이게? 예, 광주 프렌 봅니다. 광주 승까지 보기에는 산둥 홈이라는 점이 좀 걸려요. 광주도 텀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무패 흐름을 좀 이어갔었는데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해서 일단 광주는 여기서 프렌 정도만 일단은 광주 승무 사이드로 보긴 하는데 이것도 무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 포항도 같은 느낌입니다. 완전히 포항 승까지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고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이제 무승부 좀 생각해서 노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알칼디아하고 트락토르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챔 2거든요. 아챔 2. 요 앞전 4경기는 아챔 엘리트고 아챔 2랑 엘리트랑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쭉 보면은 여기는 일단은 그게 정해졌어요. 저 아침 엘리트는 아직 경기들이 남아 있는데 여기는 순위가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16강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16강이에요. 16강. 그래서 우리나라 팀은 이제 전북만 남았네. 전북. 자, 알칼디하고 트락토르 16강전. 일단 그 전에 알칼디아의 그 아챔투 성적을 보면 홈에서 득점이 많았어요. 뭐 알쿠아나, 뭐 알틴 상대로 다 4득점씩 하고 예전에 알타완한테 질 때도 득점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오버가 많은 팀입니다. 알칼디아는. 그리고 트락토르는 얘네도 아챔투에서는 원정에서도 득점이 많았고 뭐 최근에 알라크라하고 비길 때도 3대3이었고 그래서 얘네도 오버가 많기 때문에 요 경기는 둘 다 오버의 성량으로 봤을 때는 2.5 기준 무조건 오버 봅니다. 요거 배당이 지금 오버 떨어졌거든요. 1.86에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86일 때 갔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메리트가 없긴 해요. 아무리 둘 다 오버 성량이라 해도. 왜냐, 이게 16강전이고 어쨌든 이게 단판은 아니거든요. 이게 또 보니까 홈 원정으로 치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칼디아는 지금 이거 다음에 또 원정 갑니다. 트락토르. 그 다음에 또 리그 경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트락토르도 보면은 요거 끝나고 그 다음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얘네는 리그가 거의 끝나는 시점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알칼디아나 트락토르나 지금 알칼디아는 바레인, 트락토르는 이란인데 둘 다 리그에서 성적이 최근 흐름이 뭐 알칼디아 흐름이 더 좋긴 한데 중간에 친선전도 껴있다 보니까 어쨌든 홈에서의 알칼디아 성적이 좋습니다. 트락토르도 원정 성적이 괜찮고 그래서 이게 아침2만 봤을 때는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다. 둘 다 이제 오버 성향이 강한 건데 승패로 본다면은 비길 가능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다득점이나. 그래서 저는 요거 오버 보지만 이게 홈 원정으로 치러지는 경기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홈의 경기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홈 경기니까. 어쨌든 홈에서는 최소한 지고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예전에 알타원한테도 졌던 거 생각하면 그게 사우디 팀인데 트락토르는 모르겠어요. 이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득점력으로 생각을 하면은 알칼디아 뭐 프렌? 프렌 쪽으로 빠질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버에 고배당으로 노릴 거면 차라리 무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버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무 찍는 게 나아 보입니다. 이게 아무리 홈에 알칼디아라 하더라도 트락토르가 득점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걸려서 원정 승리 나올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아무리 홈이라도. 유리한 건 맞는데.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고배당 무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오버랑 다득점 무승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칼디아도 홈에서 득점력 좋고 트락토르는 홈 원정 상관없이 득점이 좋아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1순위를 굳이 따진다면 오버예요.
이게 고배당을 노려서 무승부지 사실 승패로 갈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 알로세인하고 샤르자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침 경기까지만 하고 어, 일단은 알로세인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알로세인하고 샤르자 경기인데, 그리고 아까 결장을 안 봤는데 결장이 크게 둘 다 없어요.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거 넘어가고, 알로세인 샤르자 여기도 16강이죠. 둘 다 결장이 뭐 크게 없는 것 같고,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제 마저 얘기하자면,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아챔2의 알루세인 성적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쿠웨이트 SC하고 2대2로 비겼고, 얘네도 최소 2득점 이상은 했거든요. 최근 그 기준점을 보면은. 그래서 다 오버입니다. 알루세인도. 그리고 잠만요. 여기 또 경기장이 여기 암만 국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 이게 어쨌든 요르단에 위치한 그 경기장입니다. 이 팀의 아예 홈구장은 아니라도 어쨌든 홈에 이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샤르자는 아랍 팀인데 얘네도 다득점이 많거든요. 오늘 중동 쪽은 거의 오버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네도 홈이든 원정이든 뭐 득점을 좀 많이 했던 상황이라서 요 경기도 다득점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5 줬는데 오버 본다. 그래서 오늘 대충 보면은 언오버는 대부분 다 오버입니다. 그러니까 막 언오버를 봤던 경기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센트럴도 오버고, 포항도 결국엔 오버를 봤는데, 근데 프렌이 더 좋아 보이긴 해요. 비길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뭐 빗셀고베는 승만 보고, 산둥하고 광주도 이거는 뭐 광주 프렌 보고 무가 걸려서, 그리고 밑에 있는 얘네 알칼디아 알루세인은 오버를 보지만 알루세인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는 언오버 가기 좀 빡세다. 배당도 별로고, 지금 알칼디아도 배당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반대로 알루세인은 올라갔지만, 그러시는 분들은 뭐 고배당 무승부 가든, 아니면 뭐 어차피 무승부 보는 거면 프렌 가면은 두 개를 걸치고 가기 때문에 뭐 알칼디아나 알루세인 프렌을 가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텀이 있다가 열리는 경기다 보니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를 뭐 기필코 뭐 무조건 포항 프렌에 뭐 빗셀고베 이기겠지 해서 가기보다는, 두 경기 묶어서 가기보단 아침은 적어도 세 경기 묶어서 배당을 좀 높여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고배당은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아침은 끝났거든요. 6경기. 자, 어떻게 할까요? 저 브레스트 경기를 지금 해야 될지, 아니면 이따가 저녁에 해야 될지. 저녁에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늦게 오진 않을 거거든요. 해봤자 뭐 한 6시에서 7시. 그래서 지금 한 큐에 할지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나머지 경기들도 한 번에 갈까요? 그 챔스랑 그 챔피언십 여기 9경기 되는데, 일단은 원래 계획은 아침만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오려고 했는데, 그냥 하는 김에 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지금 고민 중이다. 이 방송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몇 분 됐지 지금? 3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이어서 갈까요 지금? 살짝 고민이 되네. 예. 잠시만요. 아니면 챔스는 조금 보고 오겠습니다. 챔피언십이랑.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한 번에 해도 좋긴 한데 어차피 아침 경기 보고 그 마감 시간도 11시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지는 해드릴게요. 딱 아침만 먼저 뭐 가볍게 가고 메인은 챔피언십이랑 챔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종하고 저는 좀 이따 저녁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